제가 좀 소리를 질렀더니 목소리가 칼칼해서 이 천백삼 먹으려고 하는데 화면이 들어와 버렸네. 예, 석동현 변호사가 갑자기 슈퍼챗을 하셨네. 석동현 변호사님, 아니 이 슈퍼챗 말고 1000만 서명해 주세요. 1000만 서명해 주세요. 자, 이게 저 혼자만 먹을 수는 없고 천백삼 드세요. 감사합니다. 머리 좀 더 나시고. 네. 역시 예. 혈죽에는 1103이죠. 네. 음주 전후에도 맞습니다. 네. 혈죽이라는 것은 오늘 제가 이제 고성국 방송 계속 옆에서 지켜보니까 네. 매일 혈죽을 내시더라고요. 핏대? 네. 그래서 이 혈죽을 다스리는 데는 역시 1103. 혈죽 1103. 고맙습니다. 예, 혼자 먹기 좀 그랬는데 같이 드셔주시니까 1103. 네. 예, 광고는 제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쌍구라의 장원재 박사, 남정욱 작가와 함께 대한민국의 기업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실래요? 그 가끔 보면 이렇게 시는 아주 꼭 필요한 시기에 중요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투하하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가 그 같은 시기에 나온 같은 것처럼 시기. 예. 같은 지역에 한국에도 그런 식으로 몇 명의 거인들이 동시에 투하돼 가지고 아하. 박정희와 함께 파트너십으로 이런 거가 있었던 시기가 분명히 존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적의 시간들. 예.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설문조사를 하면 예. 거기 뭐 정주영 회장 기업인이 나오잖아요. 한 명 나와요. 이게 산업공상의 질서를 깼다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인이라는 건 조선시대에는 한참 저 신분 질서 아래에 있는 집단이고 그렇게 존경과 추앙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 시대가 확실히 변했다는 증표기도 하죠. 두 분은 우리나라 기업인 중에는 아니요 조사에 이제 10위 안에 든 정주영 회장 예. 빼고 이 우리나라 기업인 중에 누구를 존경하고 좋아합니까? 장르가 둘인데 이제 천재형이 하나 있고 천재형, 예. 돌발형이 하나 있고 돌발형. 예.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임기응변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 사태를 어떻게 풀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뜬금없이 뭐 솥대를 몰고 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하는 분이 있는 거. 그게 정주영이네. 예, 그다음에 돌발형. 맨날 잠 안 자고 아하. 머릿속에서 다 구상한 다음에 하나씩 꺼내놓은 타입이고. 그건 이병철이네. 예, 이병철 이거 뭐 지지 않는 이병철, 이기는 정주영. 그렇죠. 네. 지지 않는 이병철. 그건 말이 되네. 그렇죠. 이기는 정주영. 이기는 그것도 말이 정주영. 되네. 예. 그러니까 아니 그 둘 중에 한 분 선택하라면. 저는 한국적 정서에서 정주영 회장님. 네. 지금 소떼방북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501마리거든요. 501마리? 네. 501마리였어요, 딱? 예. 사실은 카운트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1001마리도 됩니다.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부 암소였죠, 그때? 예. 전부 다 새끼 벤소를 갖다가 500마리를 올려 보냈는데 그 진짜 새끼 벤 소를 예,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거 대단하네. 제가 그런 그래서 한 아이디어가. 마리가 도대체 왜 나왔는데 그걸 갖다가 아까 물어봤더니 알더라고요. 한 마리가 뭐였냐. 한 마리가 뭐였어요? 정주영 회장은 집에서 소 훔쳐가지고 그거 판 돈으로 상경하셨잖아요. 전 세계 가출 청소년의 우상이자 전 세계 노가다들의 우상인데 이분이 이제 트럭에 실어서 소떼를 보냈거든요. 근데 한 마리는 내가 끌고 온 모습 그대로 고향으로 찾아가는 퍼포먼스를 하겠다. 그래서 한 마리만 따로 이렇게 콧줄에 꿰가지고 그거를 이제 몰고 그 방북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20세기였죠, 그게? 예. 20세기 인류 최대의 그 퍼포먼스, 퍼포밍 아트. 전위예술. 전위예술가. 그 정주영 회장 님은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가 있지만 정주영 공법이라는 게 지금 세계 그 댐학켄지에 등록이 돼 있거든요. 왜 그 물살이 심한 데다가 고철 배 하나 가라앉혀서 네. 배를 가라앉혀 버리지. 예. 예. 그래서 뭐 명예 공학 박사기도 한데 사실은 이게 미술 관련 무슨 학위도 하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거만한 퍼포먼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제 일단 정주영 회장을 존경한다. 네. 좋아한다. 네. 존경도 좋아도 한다. 네. 자, 그러면
저는 한국적 정서 그거하고 좀 떠나가지고 음. 이를테면 정주영이라는 사람은 박정희의 3D 프린터였거든요. 이거 해 합니다. 돌려가지고 고속도로 까세요. 네, 깝니다. 배 만드세요. 예. 이건 좀 어렵겠는데요. 그럼 우리랑 관계 끊고 혼자서 하시던가 하겠습니다. 또 만들어 옵니다. 이렇게 아하. 했기 때문에 삼성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정주영은 박정희의 진정한 파트너. 아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 두 분 다 정주영 하는 거네. 예. 그 이병철 회장은 별로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그 스타일이 음. 저는 오히려 어떤 이렇게 삼성다운 스타일이 잡힌 거는 이병철보다는 이건희 회장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네. 이분은 이건희 회장은 그 시류를 따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네. 반드시 한 발 앞서가야 되는 이런 게 머릿속에 강박증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전자를 갖다가 거의 막차를 탔는데 지금 1등을 하지 않습니까? 요것은 오로지 이건희 회장 덕.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임진왜란했다 그러면은 뭐 이순신 혼자 싸웠냐 이런 얘기 하지만은 전자는 진짜로 이건희 혼자서 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숱한 반대를 무릅쓰고 예. 마치 박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그렇죠. 추진할 때와 예, 같은 예. 거죠. 그럼 저는 왜 정주영이냐? 네. 저는 간단합니다. 지금 울산 현대는 작년 재작년 K리그 우승했고 현재 1부 리그 2위. 수원 삼성은 지금 작년에 1부 리그 꼴찌로 2부 리그 떨어졌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이거 정말 이재용 회장님 이거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도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2부 리그에서도 지금 중하위권이에요. 이거 되겠습니까? 이 대삼성이 그 갑자기 이상한 데로 가. 그러니까요. 그 약간 현대는 큰 공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삼성은 작은 공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밀하게 던지는 거. 가수 죄송합니다. 예, 그거가 약간 다른 것 같아가지고 현대식. 예. 제가 가끔 이제 가끔 골프를 이제 쳐보는데 네. 현대 출신들은 특징이 있어요. 예. 무조건 거리에 목숨을 걸어. 아, 예. 아 그럼 삼성은 무조건 정교한 퍼팅에 목숨을 그렇죠. 거나요? 예, 예. 그게 이병철 회장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조직의 삼성, 뭐 계획의 삼성 예. 네. 그런 거고 냅다 질러보는 걸로는 현대. 예. 그리고 완전히 달라. 딱 치는 것만 봐도 아 저 사람은 현대 사람이네 알 정도예요. 구내 식당만 가봐도 현대는 엄청 푸짐합니다. 어. 많이 먹여라. 아, 그 삼성은 굉장히 고급스러운가요? 굉장히 세밀하게 나오는데 현대는 양이 많이 엄청나게. 그 정재영 회장이 생존했을 때 네. 그 신입사원들을 뽑으면 그 신입사원들을 다 훈련을 다 시킨 다음에 이제 연수 받던 다음에 예. 전부 다 어디 저 강릉 경포대로 데리고 갔대요. 거기 강원도가 고향이니까. 예, 예. 그 모래바닥에서 실제로 정재영 회장이 씨름. 씨름을 진짜 했다는 1대1 거야. 씨름. 예. 네. 진짜로 했대. 그냥 예. 쇼로 한 게 아니라. 예. 그리고 한 번 진 다음에 나도 이제 늙었구나 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 현장에 있었던 사람 얘기로는 기술에 걸려서 넘어졌다기보다는 약간 발이 엉키면서 넘어졌다. 예. 뭐 진 건 진 건데. 그런데 네. 그 현대맨 중에 그 정재영 회장과 진짜 삿발을 잡아봤던 사람은 평생 그걸 못 잊더라고. 아. 평생.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신입사원이 예. 회장하고 이 우통 벗고 네. 삿발을 잡았다니까. 그리고 실제로 씨름할 때 삿발을 잡잖아요. 그러면은 몸을 생각보다 상당히 밀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신체 정보가 나한테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아니 진짜 들어와요. 네. 그 얼마나 그게 강력한 한번 스킨십입니까? 잡아보세요. 다 들어온다니까. 반면에 이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 그런 에피소드나 스토리는 별로 없는 것 없습니다. 네. 좀 약간 차죠. 차. 같아요. 그러니까 곁을 잘 안 주는 스타일이고. 이병철 회장은 신입사원 뽑을 때 꼭 이 관상 보는 사람한테 예. 마지막으로 물어봤다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그 이건희 회장이 삼성 저 신입 직원하고 삿바 잡는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상상이 안 되는데 이건희 회장은 저 IOC 위원도 했고 본인이 일본 유학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레슬링을 직접 해서 굉장히 그 지식이 그렇지. 풍부하시죠. 레슬링 협회 회장을 오래 했죠. 레슬링 협회 회장을 오래 하면서 레슬링이 금메달을 많이 땄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다른 단체는 연금 점수가 되면은 이제 연금을 받는 게 있고 그다음에 포상금을 일회용으로 줍니다. 근데 이건희 회장 시절에 레슬링 협회는 국가에서 받는
연금만큼 똑같이 협회에서 줬어요. 하하. 일회용이 아니라 매달. 그러니까 딴 단체가 200만 원 받을 때 레슬링은 400만 원 이런 식이었죠. 스포츠 말고 할 얘기 없어요? 제가 박사님 제가 장 박사를 고등학교 때도 봐왔는데요. 네. 화제나 주제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어떻게든 지가 하고 싶은 결국은 얘기로 해가지고 꼭 스포츠로 그 얘기 끌고 갑니다. 결사적으로. 다른 사람 말 못하게 못하게 합니다. 스포츠는 영원하다. 저 아까 제가 정지용 회장님 전 세계 가출 청소년과 노가다의 우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적나라하게 증명된 일화가 있어요. 정지용 회장님이 저 고대에 건물을 하나 지어주셨죠. 그게 뭐 아산 기념관이 아산 무슨 뭐 하여튼 뭐 건물을 하나 지어주니까 네. 이제 현대그룹에 있던 연대 출신들이 와가지고 회장님 저 사학의 명문 고대에 지어주셨으니까 연대도 하나 좀 지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아 내가 고대를 다녔어. 아니 국졸인 거는 근데 국졸 맞나? 중퇴인가? 졸업인가? 졸업입니다. 아무튼 국졸인 걸 세상이 다 아는데 언제 대학을 다니셨습니까? 그랬더니 고대 그 도서관 건물 지었지. 네, 질 때 내가 노가다로 여기를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고대를 다녔다. 네, 명예 고대생. 그 이제 고대 얘기가 나오니까 예. 그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니까 80년이에요. 예. 그때인데 그때는 아직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는 뭐 성장이 다시 회복이 돼서 네. 엄청 잘 나갈 때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학교마다 와서 우리 예. 회사로 와달라고 그렇죠. 막 했었죠. 스카우트 해갔대요. 예. 그래서 4학년만 되면 벌써 다 나는 삼성이야, 나는 현대야 다 뽑혀가고 막 그랬을 때거든요. 예. 근데 고대는 다 현대를 가더라고. 아, 이거 뭔가 기질적으로 뭐 네, 뭔가 네, 맞아요. 이미지가 예, 네. 이어집니다. 왠지 연대 친구들은 삼성을 갈 것 같은 그렇습니다. 거야. 예. 삼성이나 대우를 많이 갔죠. 아니 그 대우는 김우중 회장 때문에 그 이제 대우를 많이 갔는데 스타일로는 왠지 연대생들은 삼성을 갈 것 같은 예. 거야. 하나 빠졌습니다. 그 고대, 해병대, 현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이 우리 이 경제의 이 쌍두마차인데 네. 참 스타일도 다르고 그 창업자들의 그 캐릭터도 다르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근데 자, 정 회장이 무지막지하게 뭔가 밀어붙인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동차 정비회사 이름이 뭐였죠? 아도 서비스. 그게 아주 젊어서 했던 거 아니에요? 30살 정도.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한국의 자동차 산업 파트너를 찾다가 기업인들을 면접을 하는데 아니 그거를 학교 한 날 직접 뜯어본 사람하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해박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구석 부품까지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그 포드 자동차랑 처음에 이제 그 같이 일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왔을 때 포드 임직원들 직접 차에 태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차를 잘 운전을 하고 좋아한다. 이걸 갖다 심어줘가지고 성사시켰던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정주영 회장은 이제 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사람들이 국졸이라고 그러는데 네. 라이벌인 이병철 회장이 와세다를 갖다 다니다 그만둔 중퇴이기 때문에 이게 격차가 크게 나서 보이는 것이지 당시에 보통 공립학교가 진학률이 20%가 안 됩니다. 20%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게 되면 정종 회장은 한 초대졸 정도 수준. 그러니까 다닐 만큼 다닌 거예요. 당시로 치게 되면은. 이병철 그렇죠. 회장이 워낙 많이 다니는 네. 바람에 이렇게 된 것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그때를 평가하면 안 된다. 예, 상위 20% 조선인 중에서. 예. 우리 기업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이 기업 또 경제 활동에 대해서 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 저서를 갖다가 100주년 탄생 때 이제 요새말을 바꿔 쓰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저작을 한 100번씩 봤는데 네. 제일 처음에 나왔던 100번 보느라고 머리가 이렇게 됐나? 약간 그렇습니다. 국가와 혁명과 나, 예, 혁명과 우리 나를 민족의 나갈 예, 길. 그걸 쭉 봤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죠. 이거 해봤다가 안 되네. 안 돼. 갑자기 경공업이 수출이 늘어나네. 이거 해. 이렇게 했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뭘 하고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원래 대한민국은 계획 세우고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일단 달리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게 4.19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한 1년쯤 지나서 이제 5.16 군사혁명을 하잖아요. 예. 근데 4.19 시민혁명 이후에 이 기업인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요. 잡혀 들어가요. 부정축제 뭐 네. 연루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군사혁명을 해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최고의 의장이 감옥에 있는 이 기업인들과 담판을 짓잖아요. 네. 그게 유명한 박정희 이병철 네. 독대.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기업인과 경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중에 네. 하나가 깡통 하나라도 직접 만들어 본 사람이 저 사람들 아니냐. 결국 저 사람들 통하지 않고는 경제 개발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농촌이 잘 살아야 공산주의 침투를 막아낼 수 있다. 그때 그 신사협정이죠. 네. 일종의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정경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기업인들도 그럼 좋다. 저 사람 믿고 한번 우리도 마음껏 한번 뛰어보자. 예. 그럼 우리 먼저 친목단체부터 만들자. 그렇죠. 해서 이제 정경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 이병철 회장이 했던 얘기는 61년 당시의 세법은 전쟁 때 만들어진 세법이기 때문에 이익에 관계없이 세금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탈세를 하지 않으면 종업원 월급도 못 주게 생겼다. 그러니 이런 제도를 놔두고 니들 나쁜 놈이다 하는 거는 언어 도단 아니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하죠. 내가 1등이라고 해서 제일 먼저 잡혀오고 이제 지금 이렇게 독대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1등을 하고 싶어 한다. 근데 능력이 안 되고 운이 안 받쳐주고 뭐 그래서 못하는 것이지 뭐 누구는 나는 2등 할래 그래서 2등 하는 거고 10등 할래 그래서 10등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기업들을 빨리빨리 밀어주는 게 경제성장 제일 잘 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 또 이건희 회장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하셨는데 이제 다 이제 고인들이 되셨잖아요. 지금 우리 경제 이 글로벌 기업이 다 됐는데 삼성이나 현대나 이 삼성 현대를 이끌고 있는 지금의 그 이 3세대죠. 네. 예, 이 3세대 이 오너십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를테면 삼성에는 이재용, 현대는 누굽니까 그러면? 현대는 가문이 쪼개져 가지고 딱히 누굴 찍을 수가 없는 건데. 그래도 정의선, 정의선. 예, 정호선도 봐야죠. 그다음에 그 최태원, 최태원 선수는 조금 글쎄요, 같이 레벨을 올리기가 조금 그러면 뭐, 거기는 위자료 물어주고 나면 지금 경영권 방어가 되나? 그 중소기업으로 전락하나? 아니 그리고 SK는 이게 인수로 몸을 불린 기업이지. 뭐 그러면 제조업을 저기 뭐 LG는 거기도 LG랑 GS 구씨랑 허씨가 갈라졌으니까. 그럼 뭐 네. 그렇게 저 너무 넓히지 말고 이게 잘 네.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네. 자꾸 아니라 그러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재용과 정의선, 예. 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재용 회장에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 사실 그 저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삼성이라는 걸 해가지고 엄청나게 좀 돈을 좀 까먹었거든요. 이삼성? 이삼성, 예. 그 그러니까 알파벳 E. 알파벳 예. 그거 했는데 중요한 거는 실수는 이삼성 그러니까 사람 이름 같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항상 보면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게 맞습니다. 1번 소 잃고 외양간을 안 고친다. 2번 잘 못 고친다. 3번 잘 고친다. 이건데 이재용 회장은 잘 고치는 스타일 같아요. 아하. 예. 네 번째도 있습니다. 소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내리고 또 있는데 네, 그건 이제 기업이 망하는 거니까. 다섯 번째도 있어요. 소 잃고 뇌 약간 고친다. 정신승리. 예, 이재용 회장이 나름 그런 면에서 예. 실패해서 배우고 많이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네.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일부 극소수 좌성향의 국민들은 뭐 기업 승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데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기업 승계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너십이 확고했기 때문에 모험적 투자가 가능했다. 물론 이거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삼성 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삼성그룹 전체로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잘 나갔고 삼성 후자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뭐 이렇게 그 적자는 안 보고 있고 하니까 어쨌거나 성공적인 거고요. 그런 식의 오너십이 없었더라면은 과연 현대나 삼성이나 뭐 LG나 특히 한국화약 같은 경우 전략적인
집중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요. 이제 이건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재용 그 회장은 그 감옥을 갔다 왔잖아요.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자산입니다.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감옥을 갔다 오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요? 일단은 맞아도 안 울어요. 웬만하면은 한번 제대로 맞아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맷집이 얼마큼 좋냐가 아니고 맷집은 약하지만 끝까지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벌들이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저 1년 정도 이렇게 감금 이런 건 있지만은 이재용 회장처럼 그렇게 힘들게 감옥을 가는 사람 경우도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은 저는 사람을 단련시키는 되게 중요한 계기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다 저는 좀 더 힘을 좀 실어주고 싶습니다. 이재용 감옥 얘기가 나온 김에 스포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것도 두 분이 눈치를 줄까 봐. 아니, 하세요. 네. 제일 이제 핵심이 된 게 정유라의 그 말이잖아요. 네. 승마협회 회장이 말 주는 게 뇌물이냐. 이게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고 두 번째는 정유라한테 준 말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고급 말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고급 말들은요. 이게 다 영물이어가지고 기수가 딱 타면 얘가 어느 정도 기량이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를 부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이 알아요. 먼저 알아봐. 말이 먼저 말이 알아요. 먼저 기술을 알아봐. 그래서 한국 기수들은 세계 최고급 말을 탈래야 탈 수가 없고 그러면 한국 기수 수준에서 그래도 좀 상위권 말이 뭐냐 이거를 골라서 사준 건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정유라는 승마계의 김연아예요. 중학교 2학년 이후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을 했습니다. 국내 대회, 국제 대회 가리지 않고. 그거 백 써서 그런 게 아니고. 백 써서 그런 게 아니 국제 대회 무슨 심판한테 백 쓰면은 성적을 줍니까? 그러니까 백 써서가 아니라 정말 승마 선수로서는 매우 훌륭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스포츠 팬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말이 뇌물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극도로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분노할 일이지. 아니 그러면 아니 말도 물론 분노를 하겠죠. 뭐 말을 못하지만 할 말은 많으나 그러면 금호그룹의 박상구 회장님이 저기 장한나 뭐 저기 저 첼로도 사주고 그랬나? 그다음에 사라장 장영주 바이올린도 사주고 그랬나? 아니 그러면 그거는 말보다 더 비싼데. 아니 그거 훨씬 비싼 거고 그럼 그거는 뇌물 아닙니까? 아 그거는 그렇게 매사나 따지면- 활동. 그건 매사나 활동이고 이건 뇌물이고. 아니 승마협회 회장이 말 사주는 게 왜 아니 뇌물이에요? 자의적으로 매사나하고 말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아니 말이 좋아야 국제 대회 성적이 나는 건데. 그래요. 더 싸울래요? 아니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니 저는 이제 사실 이 문제를 우리나라 기업인들에 대한 얘기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기업가 정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그 어느새 그 잠재 성장률이 2%대로 지금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이 뭐 7, 8%, 11% 되는 고도 성장기는 이제 우리가 네. 다 지났어요. 예, 뭐 그런 정도는 이제 다시 올 것 같지 않지만 중준위 성장은 해야 되거든요. 네. 뭐 이를테면은 한 5, 6% 성장도 가끔 하고 평균 3, 4% 정도는 성장을 해야 우리가 이게 지속 가능 성장으로 갈 수 있고 이걸 뒷받침해주는 잠재 성장률이 뭐 한 4, 5% 정도는 좀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도 어떤 목표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거를 하려면 역시 기업가들이 그 과감하게 투자하고 네. 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스케일이 이제 많이 커졌기 때문에 아니 글로벌 10위권 경제국가 경제 규모인데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기업인들을 평가를 하자면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일단 그럼 왜 80년대, 90년대에 세계적인 슈퍼스타 기업인이 안 나왔느냐 그 문제부터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70년대에 정말로 단칸방 회사 오포상에서 시작해서 세계적인 타이쿤 그룹을 일군 분들이 나왔습니다. 정주영, 김우중, 그다음에 뭐 중간에 회사가 망하기는 했지만 제세의 이창호, 율산의 신선호, 또 뭐 중동 전문 기업이었던 무슨 원그룹 뭐 이런 데가 아무튼 이게 슈퍼스타가 된 걸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목표치가 너무 높았다. 그래서 뭐랄까요?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험을 좀 걸지 못한 면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역설적으로 IT라든가 뭔가
충분히 그 승부를 걸어볼 만한 대목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코인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뭔가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 성장률 2%라는 게 결국 선진국이 됐다는 증거인 게 뭐 양면이니까 뭐 사회 정신 질환자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 선진국이 됐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좋은 건 나쁜 건 공존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기업가에 관해서 경영학과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하는 얘기가 망하는 기업이 왜 망했는지는 다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답니다. 근데 잘 된 기업은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대요. 왜 잘 됐는지 그냥 된 모르니까. 거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내심도 있지만은 영감, 어떤 그 재산 증식에 혹은 자본 운동에 관해 가지고 천부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좀 타고난 게 필요하다고 예, 그러는 것 같아요. 재능이 필요한. 엄청난 재능이죠. 그건. 네. 일단 기업이 커지면은 이 사람 관리도 해야 되고 이게 제일 저는 핵심이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아니 저 타고나는 거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 냄새를 잘 맡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무슨 이 인력 관리라든지 뭐 조직 관리니 뭐 여러 가지 전략이니 이거는 이제 다 예. 이제 어느 정도 하면 돼. 그렇죠. 하면 되는데 예. 또 자기가 잘 못하면은 진짜 전문가를 잘 고용해서 하면 예. 돼. 돈 냄새는 대신 누가 맡아줄 수가 그러니까 없잖아.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거의 100km밖에 떨어져 있는 돈 냄새를 맡고 반도체를 시작한 거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앞에 있는 그 순댓국 누구나 냄새 맡지만은 보이지도 않는 냄새를 맡고 투자를 했다. 이런 거가 감각이죠. 동부적인. 예. 한 10년 전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그때 우리 해외 동포가 처음으로 참정권이 회복이 돼서 40년 만에 예. 그 동포들을 만나러 가서 워싱턴에서 이제 만난 우리 동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들은 거 얘긴데 그 몇 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국회의원 하다가 선거법으로 뭐 문제가 돼갖고서 잘렸어요. 종로구 국회의원 되죠. 그래갖고서 한 2년간 백수 생활하다가 서울시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대통령 됐거든요. 그 백수 시절에 워싱턴에 있었대요. 아, 예. 그래서 뭐 이제 그때 백수니까 그냥 동포들하고 자주 어울렸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혼잣말처럼 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워싱턴 시내를 이렇게 쭉 걷는데 자기는 거의 30년 살았으니까 네. 지리를 잘 알지. 걸어가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저기는 저 버거 가게를 하면 돈이 될 것 같은데 좀 걸어가다가 저건 사놓으면 한 10년쯤 후에는 재개발 될 것 같은데 보이는 이러고 거죠. 다니더라는 네.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가면 돈 냄새가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스쳐 봐. 예. 그러니까 그게 네.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 기자가 마라도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골을 잘 넣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골 냄새가 나는 쪽으로 미리 이동한다. 아니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또 스포츠 얘기를 가만히 보니까 모든 종합적인 정보가 단편적으로 순간적인 분석을 거쳐서 딱딱 나와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을 일반인에게 설명하는 건 아니 그럼 불가능하다. 나도 축구 얘기 한번 해. 그 위치 선점에는 게르트 뮬러를 당할 자가 없어. 그렇죠. 이자는 뛰질 않아. 네. 예. 그냥 설렁설렁 안 보여. 그런데 골 터지는 데는 꼭 있어. 그리고 골도 뮬러는 발로만 넣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도 넣고 무릎으로도 넣고 무슨 어깨로도 넣고 그러니까 진짜 골 냄새를 맡는 예. 거야. 마라도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통 이제 프로축구 경기를 하면 11km에서 많이 뛰면 13km를 뛰는데 예. 메시는 8km만 뜁니다. 근데 제일 많이 넣어. 그렇지. 네. 많이 뛸 필요가 없어. 그럼 그거 갖고 뭐라고 못하는 거죠. 어. 어떻게 그렇게 조금 뛰고 골을 넣느냐. 골 냄새를 맡으면 거기로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손흥민이가 그런 면에서 좀 불쌍해. 너무 열심히 뛰어. 아니 골도 많이 넣는데 이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냄새를 잘 못 맡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 넣을 만큼 뜁니다 그 사람은. 안 넣을 만큼 뛰어가지고 넣어야지 그게 맛인데. 예. 자 이제 축구 얘기 말고 또 다시 기업 얘기로 돌아가서. 예. 일관성은 있어요. 예. 40년째. 아니 축구도 요새는 기업화가 많이 돼가지고. 예, 근데 이제 이 자본주의라는 게 어떤 면에서 시장 경제라는 게 좀 잔인한 게 있잖아요. 예. 치열하게 경쟁하고 경쟁에 수레받기 위해서 삐끗하면은 사실 재기가 좀 어려운. 예.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계속해서 진화 발전해서 지금의 자본주의로 되면서 많이 고친 것 중에 하나가 실패자도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자. 네. 이거 아니에요. 네. 이게 어느 정도가 좀 보장이 되면 기업인들도 아니 뭐 믿자 본전 뭐 내가 실패해도 한 번 더 다시 할 수 있는데 하고 좀 이른바 벤처 정신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네. 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예, 한 번은 삐끗하면 그냥 그걸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다 실감들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를 때 지르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을 넣어야 되는데 패스를 하는 거죠, 그냥. 그렇지. 이러니까 두 번, 세 번 가다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니 우리가 진짜 답답한데 뭐. 근데 왜 아니 남자까지 아, 미안. 병이 옮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전염이 됐습니다. 저는 스포츠 네. 전혀 안 보는 사람인데. 진짜 우리 답답한 게 그거야. 네. 아니 슛 하는데 얘는 패스하고 있어 옆으로. 그렇죠. 겁이 나니까.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가 결정을 지으면 영웅이 되든 역적이 되든 둘 중에 하나인데 영웅이 될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역적이 될 두려움에 떨어서 패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기업인들도 그런 면에서는 다양한 실험을 하도록. 근데 이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도가 많이 정비가 됐지만 결국 기업가 정신이라든 게 남들 안 하는 짓을 해서 남들이 못 보는 곳에서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이디어를 돈 주고 산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여지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좀 많지 않았다. 그 우리 아미고 우리 그 고문 회원 중에 그 지금 지난번 선거에서 이제 세종시에서 출마했다 떨어졌는데 네. 지금 세종시당 위원장 하고 있어요. 국회- 이준배. 네. 예, 이준배. 예. 이 세종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엑셀러레이팅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사실은 벤처가 없으면 그 경제는 그냥 쪼그라드는 거거든. 그렇죠. 예? 어느 나라나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때는 벤처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이제 벤처들이 많잖아요. 근데 벤처의 실패 확률은 한 98%라고 그러더라고. 100개가 출범하면 2개 정도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무너진다는 거야. 이제 무너지는 것을 재계하게 하는 얘기는 이제 조금 전에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2개가 살았는데 이게 그러면 제대로 발전하느냐 이 대목에서 네. 늘 이제 잡혀 먹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처음에 요 2개를 인큐베이팅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많이들 한대요, 이제는. 막 국가가 지원도 하고 막 한대. 그래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얘네를 어느 기업이 집어먹는지 모를 정도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엑셀러레이팅 해주는 게. 아, 그렇게 해서 왜 병아리로 팔면은 한 100원 받아도 네. 중닭으로 키워서 팔면은 한 1,000원 받잖아요. 그렇죠. 1,000원까지는 키워서 팔아야지. 예. 100원으로 헐값으로 그 고생해갖고 네. 그렇죠. 기술 개발해가지고 그게 엑셀러레이팅 협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갖다가 완전히 뭐 큰 기업으로 키운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래도 삼계탕 거리를 만들어 놓고라 잡아야지 병아리를 삶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 병아리탕이라는 요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이 사회적 기반들이 좀 받쳐지면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질르기 좋아하잖아요. 네. 그리고 못 먹어도 고하잖아. 네. 그런 거를 이 벤처 정신하고 잘 결합을 해서 네. 이렇게 막 한 건 막 사건 터트리는 기업인들이 막 1년에도 한 2명씩은 좀 나와주고 예. 아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게 해서 나온 저 사건 만든 사람 아니잖아요. 그 라스베가스에서 딜러 하신 분이랑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자기 딜러 생활 40년 중에 무모하리만큼 전 재산을 건 듯한 베팅을 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었다. 두 나라가. 하나는 한국이고 하나는 베트남인데 이게 아니 그러시다가 큰일 나십니다. 그러면 꼭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게 6.25를 겪으면서 생사관이 굉장히 독특해진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서 사람이 죽고 뭐 살고 이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그 모험을 하는 습성이 어떻게 보면 몸에 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긍정적으로 작동했을 때는 모험적인 기업가 에너지로 연결이 된 거고 그거를 제도적으로 활성화시킨 게 박정희 대통령이죠. 아니 그러니까 정재영 회장 진짜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러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한국인 정서가 그게 분명히 있어요. 전쟁을 오래 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를테면 일본이 미화시키잖아요. 우리는 그냥 아까 말씀하신 못 먹어도 고잖아요. 내가 독박 쓰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맛이 있던데 지금 가면 갈수록 그게 약간 줄어드는 것 같아가지고. 그 제 친구 중에 그 텍사스 홀덤이라는 그 포카 그 월드 챔피언이 네. 제 친구예요. 네? 네. 네. 근데 이 친구 우리 여의도 포차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월드 챔피언이었어. 지금도 현역 선수예요. 제 친구인데 이 친구 말이 하여튼 그 포카는 두 가지라는 거야. 하나는 이 냉정함. 예. 냉정. 계산은 다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예. 결국은 승부는 이 멘탈 관리에 있는데 냉정함. 예. 그다음에 포커 페이스래. 예. 이 두 개에서 승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기밖에 더하게 해서는 카드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세계적인 포커 플레이어 차민수 어. 사단, 네, 프로 바둑 사단이잖아요. 어. 차민수 사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포카 배우는 프로페셔널로 가는 그 학교가 있대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너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냐 이런 걸 물어보고 마지막 그 말하자면 졸업식 비슷한 날 산의 진미를 깔아놓고 아침부터 굶긴답니다. 근데 거기서 지고 음식 먹는 사람은 탈락. 그러니까 끝까지 포커 페이스. 그리고 이 포커 페이스를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심장 수술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얼굴은 포커 페이스인데 여기서 갑자기 불이 빠빠빠빠빠빠빠빠. 네. 좋은 패가 들어오면 이제 이거는 못 숨기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좀 캐릭터 스타일은 달라도 이병철 회장이나 정재영 회장이나 다 예. 아주 냉정하고 승부 대목에서는 예. 또 아주 포커 페이스를 했던 사람들인 것 같긴 네. 하네요. 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한국인이 그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만약에 유럽에 가가지고 2주일 동안 차를 렌트를 했는데 7,000km를 달렸다 그러면 바로 물어본대요. 렌트카 직원이. 한국 사람이죠. 이렇게 한대요. 무슨 여행을 갔다 목숨 걸고 가거든요. 한국인은. 한국은 7박 8일 12개국 뭐 이런 거. 한국인은 잠을 안 잡니다. 중동 특수 때 잠을 안 자고 계속 하잖아요. 오죽하면 파이잘 국왕이 지나가다가 저 사람들 밀어주라고. 너무 열심히 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저력이 있는데 이 저력을 자꾸 힘 빠지게 만드는 그런 거만 조금 없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새마을 운동이 많이 수출돼 가지고 뭐 우간다에는 자생적 마을이 300개가 있고 뭐 라오스 이런 데도 활성화돼 있고 등등등. 그런데 왜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는 안 나오느냐.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정신 개조 운동이었고 정신 개조된 인력을 흡수할 만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다. 그것이 기업과 정신과 연결돼서 실질적인 생산 향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이 거대한 성공을 거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새마을 운동의 핵심은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쌍구라 장원재 박사, 남정욱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